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난 지 이제 2주가 다 됐는데요.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아파도 참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평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환자를 우선으로 본다 해도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은 사직이 아니라 순직할 것 같다. 이번 주가 고비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는데요.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일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까지 얼마나 현장 복귀가 이뤄질지 강대강 대치 속에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요. 모쪼록 사법 처리 절차까지 가는 일 없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잘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이 꼭 있길 바라며 2월 2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정부 보급종인 신동진 벽시에서 곰팡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기억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요즘 전통 간식인 양갱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맛있는 양갱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 년 농사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농사는 씨앗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런데 올해 신동진 벼의 보급종 벽시 중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보급종 벽시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먼저 보급종 벽시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농사는 씨앗을 심어서 키우고 수확을 하는 일인데요. 네. 좋은 종자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는 농사를 짓고 씨앗을 받아서 그걸 다시 심었지만 현대의 농사는 종묘회사 등에서 씨앗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품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가체종보다 매년 종자를 새로 구입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종잣값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보급종이라는 건 정부가 보급하는 씨앗이라는 뜻이고요. 종자산업법에 따라서 정부가 생산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한마디로 정부에서 보증하는 씨앗이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뛰어난 우량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국립종자원이고요. 보급종 벽시는 국립종자원에서 인증관리한 고품질 생산이 예상되는 벼의 종자를 뜻합니다. 정부가 보급종으로 관리하는 게 그럼 어떤 품목이에요? 네, 모든 농작물을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벼, 보리, 밀, 콩, 호밀, 팥 이렇게 6가지 식량작물 품목을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을 벼의 보급종을 신청한 농가들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신청한 보급종 벽시를 받게 됩니다. 정부 보급종은 종자검사 규격에 합격한 종자들이기 때문에 순도가 높고요.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화율이라든가 초기 생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격이 좋고요. 병해충 발생이 적은 것도 특징이라는 것이 종자원의 설명입니다. 정부 보급종으로 재배하면 자가체종 종자로 재배했을 때보다 수확량도 더 많다고 하는데요. 종자원 자료에는
벼는 6%나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보리는 12%, 콩도 10%대로 수확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설명 들어보면 굉장히 우수한 품종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신동진 벽시 300여 톤의 곰팡이가 발생해서 이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자를 보관할 때는 외부 환경에 노출돼서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네. 이 저장빈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는 보급종 신동진 벽시를 16개의 저장빈에 나눠서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종자를 보관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화율 검사를 해왔는데요. 일종의 품질 안전성 네. 검사 같은 건데 신동진 벽시 일부에서 발화율이 85% 미만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보통의 보급종 종자 발화율은 기본적으로 85%다 넘을 뿐만 아니라 100%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네. 이 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동진벼 보급종 물량은 16개 저장빈에 1,328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저장빈에 들어있는 307톤의 보급종에서 이 발화율 성적을 측정해 보니까 기준에 미달한 것인데요. 발화율이 낮아진 원인은 곰팡이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리 기준에 맞춰서 저장빈에 보관돼 있던 이 신동진 벽시에 네. 어떻게 곰팡이균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종자관리 엄격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조차 모른다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화율 저연성을 확인했고 2달이 넘도록 이 곰팡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농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2월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난 1월에 시군 담당자 앞으로 공문이 한 장 왔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농가에서 앞으로 보급종 벽시를 신청을 받을 때 신동진의 대체 품종인 참동진이라는 종자를 신청하도록 협조 요청만을 구한 겁니다. 이런 공문을 받아든 지자체 담당자들은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신동진보다는 참동진 보급종 신청을 독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달 6일에 공문을 통해서 이 신동진벼 보급종 사태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문제가 발생하고도 2달 동안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신동진 보급종 벽시가 307톤이라고 했는데요. 재배 면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물량인가요? 예, 이 문제가 된 신동진벼 보급종 307톤은 논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한 6,140헥타르의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전북 익산 지역 논 전체 면적의 40%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수급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전북 지역에서 신동진벼를 재배하겠다고 계획하던 농가들의 농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체품이 있어서 다행인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신동진 대체 품종이 있긴 합니다만 농민 네.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농민분들도 벼를 수확해서 이제 수확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신동진은 그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높거든요.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심어 왔는데 그에 비해서 대체 품종인 참동진은 덜 알려져 있는 품종인데다가 신동진에 비해서 밥맛에 대한 평가도 저조합니다. 신동진 벽시에 문제가 생겼으니 참동진을 심으라고 권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농민분들은 왜 하필 신동진 보급종 벽시에서만 이런 오염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상하다 하는 반응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수확량이 많은 신동진벼를 앞으로 보급하지 않겠다.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동진 종자를 보급종 대상에서 2025년에는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도 밝혔고요. 공공비축미라 그래서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사서 보관하는 그런 쌀 품종에서도 2026년부터 신동진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심는 벼가 바로 신동진이었다는 건데요. 정부 발표 이후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신동진보다 선호도가 낮아서 가격도 낮은 대체 품종을 심는다니까
그간 쌓아놓은 재배 노하우부터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겠네요. 네. 정부가 보급하는 벽시가 신동지를 포함해서 23가지 품종입니다. 그런데 하필 정부가 줄여 심으라고 발표한 보급종 벽시 신동진에서만 이번에 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농민들의 불신, 종자 관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하고요. 네. 특히 생명체인 종자 관리의 중요성도 정부 차원에서 재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력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관심이 갑니다. 그러신가요?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걱정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벌써 시작되셨군요. 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깜빡깜빡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생각이 막 안 나고 네. 네이밍이 안 된다고 하죠. 누가 이름이 좀 안 떠오르고 그때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진짜 되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루에 100번 넘게 해요. 이게 뭐 점점 시작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하필이면 꼭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할까? 네. 이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기억을 네. 우리의 뇌를 대형 도서관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대형 도서관. 그러니까 대형 도서관. 평소에는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저장하고 또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이 대형 도서관이 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책을 찾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많이 꼽는 것이 긴장과 스트레스인데 긴장과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밀려오면은 이 도서관에 불이 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이 나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네. 우리 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생존을 최우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불부터 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보다는 안전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게 이제 생겨버리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볼 수 있다면은 갑자기 정보가 과부하되는 경우. 과부하. 예, 비유하자면은 도서관에 수많은 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뇌는 이제 모든 기억을 동시에 정리하고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을 때 기억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인출할 때 그냥 이제 기억을 컴퓨터처럼 뭐 A라는 기억을 꺼내라 하면 바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현재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혹은 감각적 자극 같은 다른 단서들이 함께 연관되어서 기억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평소 다른 맥락이 처해지게 되면은 갑자기 기억을 떠올리는 건 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매번 하던 방송을 갑자기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게 된다. 어색해요. 그렇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면 고정 멘트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럼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도서관의 구조가 바뀌거나 뭐 이런 이제 어떤 맥락이 바뀌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게 되겠죠. 근데 왜 제 도서관, 제 머릿속은 이렇게 화제가 많이 나요? 너무 자주 나요. 네, 긴장 많이 걱정입니다. 하시는군요. 네. 그럼 어떨 때는 저 이런 말씀 좀 죄송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치매인가? 진짜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진짜 뭐 젊은 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 진료실 찾는 분들도 뭐 우울증, 불안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저 치매 아닌가요? 너무 좀 깜빡깜빡 많이 하고 평소랑 다르게 너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노년의 나이거나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치매 가능성 좀 떨어지고요. 특히나 뭐 요즘에 아무래도 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 혹시 ADHD 아닌가요? 깜빡깜빡하는 게 산만해진 게 좀 ADHD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젊은 성인에서 기억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대개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심한 불안과 우울 혹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네. 우울증의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도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인지기능 떨어지는 것이 이런 진단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텐데 시험 전날에 엄청 심하게 불안하니까 예. 저장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면접 볼 때 머리가 좀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야, 다 제 얘기 같은데. 너무 제 얘기 같은데. 예. 그 또 어떤 경우는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막 나올 듯 말 듯 말이 혀끝에 걸려서 맴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는 현상. 네네. 막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막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기억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현상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설단? 예, 네.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설단이라는 게 혀끝이죠, 혀끝. 예, 혀끝에 이게 진짜 있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말이 걸려 좀 안 나오는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단어나 정보가 기억 속에 있기는 하는데 그 순간 접근하는데 실패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 검색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기억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억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스트레스나 피곤할 때 네.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네. 그러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죠, 피곤하죠, 네. 회복이 잘 안 되죠. 네. 거기다 기억력도 감소되죠. 네. 이게 총체적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시잖아요. 네, 경험하시잖아요. 네. 그 사람, 그 연예인 잠깐만. 떠오르는데 계속. 이름 뭐지? 그 사람 그 드라마 나왔던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찾게 되잖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우리가 항상 자꾸 겪게 되는 문제고 맞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많이 겪게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건 것 같아요. 네, 본질은. 맞습니다. 근데 또 막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기억이 잘 나요. 네, 저 이제 방송 끝나잖아요. 신동진 벽시 이거 100% 기억합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동진 벽시 저 이제 아마 평생 갈 거예요.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엄청 잘난 척하고. 저도 종종 경험하는데 네. 사실 기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억이 되고 기억이 안 되고가 아니고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다른 단서와 함께 연관이 되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PTSD라는 병을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병인데요. 네.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가 이게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게 PTSD라는 병이죠. 네. 그래서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게 우리 뇌의 어떤 본질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은 잊고 싶어도 오랫동안 또 기억에 남는 법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려고 할 때 이불킥을 한다고 표현하죠. 갑자기 원치 않는 갑자기 기억이 툭. 갑자기 떠오르면서 부끄러워. 정말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여러 자극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억의 우선순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뇌는 항상 왜 그럴까요? 진짜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기 어려워요.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 나이가 좀 젊은 나이에. 예. 그게 있나요? 노년기가 아닌 더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거든요. 초록이 치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젊은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65세 미만의 치매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비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또 이게 비율이 되게 적은 것만도 아닌 게 한 9.7% 정도. 거의 10%잖아요. 그렇죠. 10% 정도 10명 중에 한 명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년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TV에 보면은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 아시죠? 그분도 알죠.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에 치매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되게 유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초록이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거기에 대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도 젊은 치매 중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하면서 자주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네.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음을 하는 분들은 비음주군에 비해서 치매 확률이 8%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의 치매가 노년기 치매보다는 드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또 진행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말은 맞나요? 나이 들면 진짜
기억력 떨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고 네. 인지 기능이 변화가 생기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기억이 변화하는 속도도 또 저마다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기억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늦출 수는 있습니다. 뭐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좀 나보다 훨씬 더 기억 잘하시네. 많죠. 네, 이런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뭐 저마다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 관리하고 또 식습관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자꾸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지기만 하고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뇌에 대한 연구가 자꾸 진행이 되면서 실은 시간 지나면서 재생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관리라든지 몸에 어떤 염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뇌가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신경 가소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나이와 기억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필연적으로 나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니까. 네. 예. 노력하기 여부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 스마트폰 사용하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그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게 혹시 기억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게 되면 네. 사실 편하긴 하거든요. 편리함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기억력의 영역에서는 합니다. 우선 디지털 기기 사용하게 되면 일단 편하긴 하니까 우리가 사실 잘 안 외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외우기보다는 자꾸 전화번호 검색하게 진짜, 만들죠. 예, 예. 하나도 몰라요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한 뭐 4-5개, 많게는 10개 그렇죠. 정도 전화번호 기억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거의 기억 못하죠. 맞아요. 진짜 정말 가까운 가족들 아니면은 거의 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네, 기억을 하는 저 것 같고요. 가족도 모릅니다. 번호 바뀌면 기억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인지적 노력을 외부 기억 장치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기억력을 훈련하는 어떤 기회나 빈도를 좀 줄이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억력의 좀 이런 기능 같은 것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스마트폰 이런 뭐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분산이 일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참. 다 일리 있는 말들이었네요. 그리고 이 말도 있잖아요.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건 어떻습니까? 수면도 역시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우리가 낮 동안 배운 정보와 기술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학습한 내용이 잘 남으려면 오랫동안 잘 남으려면 점점 좀 잠을 잘 자는 쪽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 더욱 굳건해지고 나중에 해당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또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뇌의 클리닝 시간을 제공하거든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공간을 비워야지만 저장이 잘 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뇌는 낮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데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이런 과정이 방해받겠죠.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PTSD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심각한 트라우마 겪은 분들이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과잉각성이거든요. 과잉각성이라는 게 누가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네, 뭐 조그만 어떤 기억만 떠올려도 화들짝 놀라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불면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끔찍한 기억과 감정이 다 정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아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시 근데 제가 특히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날에 낮잠을 좀 자면 네. 기분이 확 좋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잘 보내주는 거거든요. 기분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경험이 돼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좀 나빠지게 되면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어쩔 수 없이. 하나. 네. 저 사람 원망하고 기분 나빠진 이유를 자꾸 곱씹게 되는데 그래서 잠을 잔다는 건 잠깐 끊어주게 되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이 여건이 된다면 좀 기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예. 잠깐 자는 것이
순간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숨 자고 나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는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이 기억을 자극하는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학습이요? 네, 뭐 뭔가 뭘 배우거나 갑자기?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를 배우거나 뭐 책을 읽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우고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 춤도 배우라고 네. 하고 뭐 새로운 게임을 배우라고 이런 거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뇌세포들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좀 연결성이 더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더 견고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운동 자체가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세포의 연결을 또 강화시키게 되고요. 특히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억 저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의 세포 재생과 성장을 促진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운동 도움이 많이 또 되고요. 식사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양에 대한 정보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뇌가 기능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이거든요. 뇌나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조금 더 빨라진다, 퇴행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식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추천하는 영양소로는 뭐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황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추천한 식단 중에 하나가 지중해식 식단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의 식습관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생선을 먹고 통곡물이나 뭐 올리브 같은 것들 자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뇌의 노화의 방지에 도움이 되고 또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억력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어른의 성장법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복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좀 한복을 입고 가면 안 되는 아침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아나운서 요즘 SNS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주 회자되는 중독성 있는 곡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네. 이 원곡에다가 가수 김광석 씨, 배우 황정민 씨 등 다양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씌운 AI 커버곡들도 쏟아지고 있고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하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대중가요 한 곡이 있는데 혹시 설명이 엄청 긴데요? 어떤 곡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저가 이제 앞에 네. 제가 SNS 안에서 네. 모르다가 그 뒤에 요즘 차트 1위다 여기서 알았습니다. 예,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BBC의 맞죠? 맞습니다. 네, 먹는 음악. 네. 역시 트렌드에 민감하십니다. 지금 억지로 얘기하시는 느낌이 나는데 전혀 민감하지 않은 모셨던 것 사람인데.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밤양갱. 예, 맞아요. 네, 맞아요. BBC의 밤양갱이라는 곡 때문에 맞아요. 이 양갱 오픈런에 이어서 어느 정도 먹는 게 이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심지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갱집 사장님들의 행복한 비명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곡이 좀 짧아요. 2분 27초간 사실 별 다른 내용 없이 이어지는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의 중독성 때문에 네. 요즘 저한테 주변에서 양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양갱이 우리나라의 전통 간식인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부터 유래되어 있는 그런 간식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 저도 것 같아서 궁금해요. 네. 오늘은 한국인의 대표 전통 간식 양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먼저 이름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독특한 이름이에요. 양갱.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와, 양갱. 한글 같아요. 한글 같아요? 아니구나. 지금 순간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 한자. 시청자분들도 약간 우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자 아니에요? 한자? 한자입니다. 네. 네. 다행이다. 그래서 저도 예. 찾아보니까 이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름에? 네. 예. 그래서 이 양갱이라는 단어 안에 양갱이라는 독특한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양갱의 양자는 이 동물 양털의 그 양을 그 양이에요? 네, 뜻하는 무슨 글자이고 상관이죠? 예.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해요. 너무 제가 급했죠? 갱자는 국갱자라는 한자를 써서 뭐 미역국, 된장국, 효종갱 뭐 이런 국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양갱을 지역하면 양고기국인 거예요. 양고기국? 네. 그 까만 게? 네. 예. 그래서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음. 좀 더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까 네. 14세기, 16세기에 이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중국에 유학을 갔던 일본인 승려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양고기국을 너무 맛있게 즐겨 먹고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일본은 양고기를 먹는 문화도 없었고 더군다나 승려는 양고기를 먹을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게 유심히 보니까 이 양고기국을 끓이고 나면 이제 국이 식으면서 고기에 포함된 젤라틴 성분 때문에 이게 젤리처럼 그쵸, 말랑말랑해집니다. 굳죠. 예, 설렁탕이 굳으면 예. 이게 하얗게 젤리처럼 되는 것처럼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식어서 이 말랑하게 굳은 양고기 국을 동그랗게 떡처럼 빚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먹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일본으로 그 승려가 돌아가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른아른해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궁금했구나. 승려들이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기 대신에 양고기 국물에 파당금을 넣어서 만들게 된 것이 양갱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희 콩고기 같이 대체육처럼 네. 이 팥을 넣고 대체육을 양고기 국처럼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래서 중국의 양갱과 일본의 양갱은 이름만 같지 사실 재료도 모양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해 온 거죠. 신기합니다. 네. 일본이 그 원조라고 봐야 되네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즐기는 양갱은 이제 일본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양갱은 네. 어때요? 우리나라 양갱 자체도 막 해외로 간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나라 일본이 원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양갱과 일본 양갱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이 모로 마유미라는 일본 양갱 전문가분의 인터뷰를 한번 제가 봤는데 네. 일본의 양갱이라는 것은 단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의 양갱을 먹어보니까 이 달달하는 느낌보다는 이 재료의 본연의 재료 맛을 살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원재료의 식감이나 재료의 특징을 살린 것이 한국의 양갱 그리고 달콤함과 부드러움에 집중한 것이 일본의 양갱 그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네. 그 일본과 중국이 이제 네. 원조라고 서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서로 막 싸우진 않아요? 이거 갖다가? 뭐 또 거의 중국이 깻잎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논쟁 깻잎 논쟁에 저리 가라 하는 양갱 논쟁이 있었대요. 일본이랑 중국이요? 네. 그런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본 결론적으로 일본이 중국이 니네께 맞다라고 했던 전해지는 유명한 설화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이야기 제목이 자그마치 양갱의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중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잔치를 벌였대요. 근데 이 연회에 사마작이라는 선비가 초청을 받았는데 이 연회에서 양고기국을 나눠준 거예요. 네. 근데 마치 그 양고기 국물이 부족해서 사마작이라는 선비 차례에서 마침 양고기 국물이 솔드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예. 사마작이라는 선비가 왕이 일부러 자기한테 수모를 주기 위해서 국이 없는 척을 했다라고 화가 나서 특히 중국에선 더 그럴 텐데. 그렇죠. 먹을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남겨야 막 미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그거는 준비해요. 주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네, 났겠어요. 그래서 분을 품은 사마자기가 그 길로 이 경쟁 나라였던 초나라로 달려가서 초왕을 부추겨서 자신의 고향인 중산국의 약점을 알리는 첩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어이구. 그래서 결국에 그 중산국이 전쟁에서 패했고 왕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너무 혼자 몰래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2명의 병사가 창을 들고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그 2명의 군사를 불러서 네. 그대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패망한 나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 왕께서 찬밥 한 덩이를 내려주셔서 그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께서 중산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죽음으로써 보답하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왕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와. 그래서 깨달음이 생겨서 왕이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은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이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이유는 크고 작음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는 데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양갱 한 사발에 나라를 잃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였구나 라고 하는 양갱의 교훈을 통해 네. 이 중국과 일본과의 이 양갱 논쟁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보라 그런가? 네. 그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먹고 갖고 싸우지 말고 이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음식이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크고 작음의 그 마음의 상한 거에 있다라는 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될까요? 예. 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또 일본 양갱이랑 네. 한국 양갱 얘기하다가 네. 일본 양갱은 좀 네. 달다. 네. 그쵸? 네. 그 얘기했는데 달고 부드럽다. 달고 부드럽다. 네. 그리고 한국 근데 우리 것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먹은 건 다 우리 거겠죠. 그럼 좋아하시나요 양갱? 저는 그렇게 단 거를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어렸을 때는 좀 먹었어요. 네. 그 갈색의 그거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부드럽고 달다.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료는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근데 그거부터? 예. 이 양갱의 기본 재료가 한천이거든요. 한천이 뭐예요? 우뭇가사리라고. 예, 예. 이거 한천인데 재밌는 게 원조가 일본이지만 이 양갱의 주 원료인 한천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주 원료를. 그래서 네. 일본 내 한천 수입 2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게다가 예. 일본의 고급 양갱. 일본 양갱이 10만 원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한 조각에. 예. 그래서 그 고급 양갱에는 모두 우리나라 한천이 쓰인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이 일본의 양갱이나 한국 양갱이 모두 한천으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단 양갱과 한국의 양갱의 재료에 있어서는 한국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한천을 생산하는 곳은 어딜까요? 한천을 생산하는 곳. 모르겠어요. 네, 밀양입니다. 밀양이요? 네, 경남 밀양? 네, 오. 그 한천을 말려서 이 부드러운 한천을 만드는 특수한 기술이 좀 있대요. 비법이. 그래서 요즘에는 한천뿐만 아니라 이 밀양에서 양갱을 만들어서 네.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 밀양의 한천으로 만든 연양갱 또한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름이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그 갈색 포장지 딴 건 다 생각나거든요. 왜 연양갱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연양갱을 또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오다 보니 이 연양갱 연자가 불릴 연자예요. 불릴. 그래서 한천을 물에 불려서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본에서 불린 우뭇 가사리로 만든 양갱이라는 뜻의 이 내리옥강을 한국식으로 그대로 한자로 지역하면서 지금의 연양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제 양갱은 안 네. 먹어봤지만 네. 더 맛있겠죠, 그죠? 네, 요새는 또 수제 양갱만 파는 전문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되게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그 양갱은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보통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판매되기 시작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어렸을 때부터 사드신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도대체 언제부터 양갱을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나라고 해보니까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 1945년에 양갱이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45년.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 제과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과가 바로 양갱이에요. 네, 그래서 최초의 제과. 네, 최초의 제과. 그래서 이 일본이 그 패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 남기고 갔는데 그 중에 제과 공장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가오카 제과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이 그걸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성함이 박병규님인데 네. 그게 지금 남영동 공장에 있어요. 남영동에 있어요. 그래서 혜태 제과의 전신입니다. 네. 그래서 혜태 제과 어디 있는지 아는데? 네, 그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양갱 자체를 아직도 45년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고 계셨는데 그 왜 하필 연양갱을 만들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과자 공장에서 뭐 초콜릿도 만들 수 있고 카라멜도 만들 수 있는데 네. 왜 양갱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오늘 자꾸 어려운 질문해요? 당연히 정답 모르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시에 간식거리라고는 뭐 감자, 옥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병규 창업주께서 건강하면서도 포만감 있는 간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개발하게 된 게 바로 양갱이었기 때문에 향기 양갱이 배부르게 해주려고. 네, 아이고. 그래서 되게 스토리가 네. 좀 있는 이제 그러네요. 그런 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3253님이 네. 양갱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히스토리가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저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오늘 생각난 김에 마트 가셔서 또 양갱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창업주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네. 예, 우리 조인선 대표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줘서. 네. 알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근데 오늘요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데도 있고요. 기온도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 좀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